안녕하세요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일일 스포츠 뉴스레터입니다. 우선 오늘의 하이라이트 이벤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이 해리 케인의 극적인 골로 라이프치히를 2-1로 이겼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후반에 교체로 투입되었고, 토마스 투엘 감독은 센터백으로 에릭 다이어와 마타이스 데 리흐트를 선발로 내세웠습니다. 이날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3에서 24시즌 독일 분데스리가 23라운드에서의 경기는 한국 시간으로 25일 오전 2시 30분에 시작되었습니다. 뮌헨은 이 경기로 17승 2무 4패, 승점 53를 기록하여 2위를 유지했으며, 선두 레버쿠젠, 승점 61과는 8점 차를 벌렸습니다. 뮌헨은 4-2-3의 1포메이션으로 출전했습니다. 해리 케인, 자말 무시알라, 토마스 밀러, 르로이 사네, 레온 고레츠카,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 라파엘 게헤이루, 에릭 다이어, 마타이스 데 리흐트, 조슈아 키미히, 마누엘 노이어가 선발 출전했습니다. 원정팀 라이프치히는 4-2-2 포메이션을 내세웠다. 로이스 오펜다, 베냐민 세슈코, 사비 시몬스, 다니 올모, 크사버 슐라거, 아마도 아이다라, 다비트 라움, 빌리 오르반, 모하메드 시마칸, 베냐민 헨릭스, 야니스 블라스비이가 출전했다. 눈에 띄는 게 있다면 김민재가 교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것이다. 김민재는 올 시즌을 앞두고 뮌헨 유니폼을 입었고 부동의 주전이었다. 분데스리가에서 아시안컵 차출을 제외하고 17경기 연속 선발 출전 중이었다. 더불어 부상을 제외하면 챔피언스리그 6경기, DFB 포칼 1경기까지 선발이었는데 투엘 감독이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 뮌헨의 센터백 라인은 다이어와 데 리흐트가 구축했다. 뮌헨은 최근 엄청난 부진에 빠졌다. 먼저 분데스리가 21라운드 레버쿠젠전에서 0에서 3대패를 기록했다. 레버쿠젠과의 경기는 굉장히 중요했다. 올 시즌 우승 행방이 결정될 수도 있는 매치업이었기 때문. 2023에서 24시즌은 뮌헨과 레버쿠젠의 2강 체제였고, 승점 격차가 얼마 안 났기에 반드시 승리해야만 했다. 하지만 무기력한 경기력을 보인 끝에 요시프 스타니시치, 알레한드로 그리말도, 제레미 프림퐁에게 실점하면서 무릎을 꿇었다. 그러고 나서 주중에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 원정길에 나섰다. 상대는 올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중상위권에 머물고 있는 라치오였다. 아무리 원정일지라도 승리가 점쳐졌는데, 후반 도중 다이오 우파메카노가 페널티킥 제공과 함께 레드카드를 받으면서 문제가 생겼다. 라치오의 치로 임모빌레가 키커로 나서 깔끔하게 마무리했고, 그렇게 0에서 1패배를 기록했다. 8강 가능성도 불투명해졌다. 계속해서 보움과의 주말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3연패 늪에 빠지고 말았다. 다소 충격적이었던 건 보움은 강등권과 얼마 차이가 나지 않는 팀이었고 5라운드 맞대결에서 뮌헨이 7에서 0대승을 거둔 바 있었다. 그런데 3골이나 허용하는 수비 불안을 노출했으며 우파메카노는 라치오전에 이어 또다시 페널티킥 제공과 경고 누적 퇴장으로 체면을 구겼다. 뮌헨이 공식전에서 3연패를 기록한 것은 2015년 이후 무려 9년 만이었다. 그 사이 투엘 감독 입지에 변화가 생겼다. 뮌헨은 지난 21일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구단과 투엘 감독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유효한 계약을 2024년 6월 30일에 마치기로 합의했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합의했다고 명시하긴 했으나 책임을 문 경질과도 다름이 없었다. 투엘 감독은 자기의 운명을 알고 있었다. 영국 데일리 메일은 투엘은 뮌헨 감독으로서 자신의 시간이 다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우승 경쟁자인 레버쿠젠의 0에서 3으로 완패한 데 이어 챔피언스리그 16강전에서 라치오의 0에서 1로 패배했다. 그리고 보움의 2에서 3으로 패배한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라고 보도했다. 계속해서 투엘 감독은 보통 패배 후에 무뚝뚝하게 굴며 뮌헨 보드진과의 대화를 피하려고 한다. 그런데 보움에서 뮌헨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서 구단 관계자는 투엘 감독이 평소와 다르게 행동하는 걸 목격했다. 투엘 감독은 웃으면서 농담을 던지는 등 유쾌하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 있었다. 이에 대해 소식통은 투엘 감독은 끝났다는 걸 알고 있었다. 압박감이 사라졌다고 설명했다. 라고 덧붙였다. 이미 차기 감독과 관련해 후보가 거론되고 있고 공교롭게도 레버쿠젠 지휘봉을 잡고 있는 사비 알론소 감독이었다. 스카이 스포츠의 플로리안 플레텐베르크는 현 단계에서 알론소 감독은 리버풀 대신 뮌헨에 합류할 의향이 있다. 그리고 명백하고 독점적인 소식으로는 뮌헨은 이미 알론소 감독에게 문의했다는 것이다. 더불어 리버풀 역시 지난 며칠 동안 알론소 감독에게 문의했다. 라고 알렸다. 그 사이 뮌헨보다 먼저 분데스리가 일정을 치른 레버쿠젠은 다시 한번 승전구를 울렸다. 24일 마인츠와의 홈경기에서 그라니트 자카, 로베르트 안드리의 득점으로 2에서 1 승리를 거뒀다. 승점 61점이 된 레버쿠젠이었고 뮌헨과의 격차는 11점 차까지 벌어졌다. 뮌헨은 이에 따라 라이프치히전 승리가 절실해졌다. 그런데 다소 불안감이 존재했다. 뮌헨은 올 시즌 라이프치히와의 맞대결에서 1무 1패로 열세였다. 독일 슈퍼컵에서 0에서 3으로 대패하며 우승에 실패했고 분데스리가 6라운드에서 2에서 2로 비겼다.
가뜩이나 분위기도 뒤숭숭한데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나게 됐다. 미넨의 결정적인 기회가 무산됐다. 전반 5분, 미넨의 역습이 시작됐고 케인이 왼쪽으로 벌려줬다. 게헤이루가 잡아낸 뒤 날카로운 얼리 크로스를 올렸고 케인이 노마크 헤더 슈팅을 날렸는데 골키퍼 손에 걸렸다. 공은 골대를 맞고 나서 골키퍼 품에 안겼다. 라이프치히가 슈팅을 기록했다. 전반 20분, 시몬스가 드리블 돌파 후 페널티 아크 앞에서 슈팅했다. 그러나 빗맞으면서 골대 옆으로 크게 벗어났다. 미넨이 득점을 위해 공격적으로 임했지만 라이프치히의 단단한 수비를 뚫기 어려워 보였다. 전반 32분, 게헤이루의 좌측면 크로스는 수비 헤더에 의해 클리어링됐다. 전반 34분, 수비 라인 사이로 침투하는 사네를 향해 정확한 스루 패스가 갔다. 사네가 1대1 상황에서 골키퍼까지 제쳐낸 뒤 슈팅하려 했으나 블라스비이가 끝까지 쫓아감으로써 슈팅 타이밍을 놓쳤다. 이내 컷백을 내줬지만 빠르게 복귀한 수비에 막혔다. 라이프치히가 좋은 장면을 만들었다. 전반 40분, 시마칸이 중원 지역에서 패스를 내준 뒤 뛰어들어갔고 이내 오펜다의 패스를 받았다. 문전을 향해 날카롭게 올렸으나 세슈코 앞으로 지나가고 말았다. 미넨이 땅을 쳤다. 전반 42분, 문전으로 크로스가 올라왔고 밀러가 시마칸과의 경합에서 헤더를 땄다. 이를 케인이 오버헤드 킥으로 처리했지만 골키퍼 정면으로 향해 잡히고 말았다. 이어진 장면에서 케인의 페널티 아크 슈팅이 쇄도하는 사네의 엉덩이에 맞으며 무의에 그쳤다. 전반 추가 시간은 2분이 주어졌다. 득점은 나오지 않았고 0에서 0 균형을 이룬 채 종료됐다. 라이프치히가 후반 들어 슈팅을 기록했다. 후반 8분, 아이다라가 페널티 아크 앞에서 묵직한 슈팅을 날렸고 노이어 골키퍼가 손을 쭉 뻗으며 쳐냈다. 이어진 코너킥에서는 시마칸의 발리 슈팅이 골대 옆으로 살짝 벗어났다. 정작 선제골을 만든 건 미넨이었다. 후반 11분, 페널티 박스 앞에서 공을 잡은 무시알라가 들어가는 케인을 향해 패스를 찔렀다. 케인이 결을 살려 들어갔고 이내 간결한 왼발 슈팅으로 파포스트를 관통했다. 케인의 리그 26호 골이었으며 시즌 30호 골이었다. 미넨이 한숨 돌렸다. 후반 16분, 하프라인 진영에서 패스가 차단됐고 세슈코가 가슴 트래핑 후 데리우트와 다이어 사이로 돌파했다. 이내 골키퍼와의 대치 상황에서 왼발 슈팅을 했는데 노이어 골키퍼가 손을 뻗어 잡아냈다. 계속해서 후반 19분, 시몬스의 패스를 받은 세슈코가 문전 슈팅을 했으나 노이어 골키퍼가 안정적으로 막아냈다. 미넨이 교체 카드를 썼다. 후반 20분에 사네, 밀러를 불러들이고 마티스텔, 콜라트 라이머를 들여보냈다. 라이프치히가 균형을 맞췄다. 후반 25분, 라이프치히가 페널티 박스 쪽에서 패스 작업을 가져갔다. 그리고 올모의 패스를 받은 세슈코가 문전에서 슈팅했고 공은 발을 뻗은 고레츠카를 맞고 굴절되며 골문 안으로 들어갔다. 스코어 1에서 1. 라이프치히가 교체했다. 후반 29분에 오펜다, 아이다라를 빼고 유수프 포울센, 케빈 캄프를 넣었다. 미넨의 결정적인 기회가 날아갔다. 후반 35분, 키미히가 우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렸고 고레츠카가 헤더로 돌렸다. 이를 케인이 노마크 찬스에서 헤더 슈팅을 했지만 크로스바 위로 살짝 떴다. 미넨이 교체했다. 후반 36분에 파블로비치가 나가고 김민재가 들어갔다. 김민재는 올 시즌 분데스리가에서 아시안컵 차출을 제외하고 전 경기 출전 기록을 이어갔다. 미넨은 이어서 후반 39분에 무시알라 대신 에릭 막심 추포모팅을 그라운드에 올렸다. 후반 추가 시간은 4분이 주어졌고 용병술 이통했다. 후반 추가 시간 1분, 다이어가 페널티 박스 안으로 롱패스를 넣었고 추포모팅이 침착한 트래핑 후 옆으로 공을 띄워 올렸다. 이를 케인이 하프발리 슈팅으로 처리하며 골망을 흔들었다. 케인의 리그 27호 골이자 시즌 31호 골이었다. 미넨은 케인의 멀티골에 힘입어 짜릿한 축구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해리 케인 7.6점, 자말 무시알라 7.0점, 토마스 밀러 7.1점, 르로이 사네 6.6점, 레온 고레츠카 7.4점,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 7.2점, 라파엘 게헤이루 7.3점, 에릭 다이어 7.0점, 마타이스 데리흐트 6.6점, 조슈아 키미히 6.8점, 마누엘 노이어 7.5점. 이날 김민재를 대신해서 깜짝 선발로 출전한 다이어는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볼 터치 109회, 패스 성공률 90%, 공격 지역 패스 7회, 롱 패스 4회 성공, 8회 시도, 볼 차단 1회, 걷어내기 5회, 헤더 클리어 3회, 가로채기 1회, 리커버리 4회, 지상 경합 1회 성공, 1회 시도, 공중 경합 2회 성공, 3회 시도, 피파울 1회 등을 기록했다. 투엘 미넨 감독은 우리는 전반전을 아주 잘 치렀지만 리드를 잡지 못했다. 후반전은 다소 복잡했다. 라이프치히가 분위기를 타고 있을 때 선제골을 넣게 됐다. 동점골을 허용한 뒤에도 잘 대응했다. 전반적으로 마땅한 승리였다고 생각한다. 오늘 승리는 선수단에도 좋고 구단 모든 이에게도 좋은 일이다. 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이어는 투엘 감독이 떠나 실망스럽다. 투엘 감독이 날 이곳으로 데려왔고 우리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매우 훌륭한 감독이기에 아쉽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팀으로서 충분한 일을 하지 못했고, 결과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제 가능한 한 시즌을 잘 마무리해야 한다. 라고 전했다. 밀러는 우리 모두의 승리였다. 우리는 모두 같은 배를 탔다. 한 주 동안 3번의 패배를 당한 후에 라이프치히를 상대하는 건 쉽지 않은 시간이었다. 라이프치히는 상처를 줄 수 있는 상대였다. 전반전에는 더 나은 경기를 펼쳤지만 효율적이지는 못했다. 완전히 지배했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운이 좋게도 막판에 득점했고 승리해서 기쁘다 라고 말했다. 케인은 오늘 좋은 경기를 펼쳤다고 생각한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더 좋은 기회를 만든 팀이었다. 특히 전반전에는 몇 골은 넣었어야 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 반등을 보여줘야 했고 2골을 넣고 팀이 승리하는 데 도움이 돼서 정말 기쁘다. 우리 선수들과 더 많은 기회를 만들 수 있다고 느꼈고 오늘 그렇게 했다. 첫 번째 득점은 나와 무시하다가 훈련에서 연습했던 것이었다. 이렇게 골이 붙어서 기뻤다. 우리는 서로 더 많은 연결이 필요하며 오늘을 발판 삼아 더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란다. 라고 했다. 바이에른 뮌헨과 RB 라이프치히의 경기에 대한 최신 정보입니다. 다음으로 전 세계의 다른 스포츠 이벤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속 팔로우하셔서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해주세요.